네, 안녕하세요. 스카이 시큐리티에서 동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회사에서 사용을 허가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사용하고 있는 섀도우 IT에 대한 어떻게 가시성을 가져가고 제어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섀도우 IT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회사는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1000개, 2000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170만 개 정도의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는 카테고리 베이스로 다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막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세요. 하지만 챗GPT 같은 서비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을 들어와요. 챗GPT에 대해서 우리 다 이제 디크리트해서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냐라고 문의를 하세요. 그런데 다 막고 계신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에 홀이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섀도우 IT가 이미 열려 있는데 그거를 인지도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게 현실입니다. 먼저 이제 챗GPT에서 잠깐을 설명을 드리면은 뭐 다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핫한 사스 서비스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질문하듯이 질문을 하면 실제로 그 사람이 보고서를 수초 내로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어서 실제로 업무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고 핵심적으로 핵심 기획, 핵심 전략을 짜시는 분들이 사용하십니다. 사업성이 있는지, 서울시만 하더라도 서울링이 해도 되는지, 사업에 필요한 능력이 뭔지, 우리 시가 잘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해외 사이트, 해외 다른 도시의 레퍼런스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몇몇 고객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너무 핵심 내용을 문의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한국의 정부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섀도우 IT 보안 솔루션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를 하고 취약점을 식별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섀도우 IT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샘플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사진이나 대량의 사진을 모아서 어떤 사람의 닮은 동물을 만들어내는 코드를 만들어줘라고 질문을 했어요. 일반적인 질문하면 이 정도 상세하게 안 나오지만 좀 더 질문을 상세하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모듈이 필요하고 어떤 머신러닝 모듈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코드를 넣고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전체 풀소스 코드까지 다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쓸모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이제 이제 비윤리적으로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오버클로 공격 코드를 달라 혹은 피싱할 수 있는 사이트 이메일을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기본적으로 윤리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직설적이지 않게 약간 꼬아서 이제 피싱으로 쓸 수 있는 이메일을 피싱이라는 그런 단어를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좀 메일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적어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해킹에도 충분히 사용될 여지가 있죠. 그러면 이제 챗GPT를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이거 허용해도 되는 사스인가 아닌가부터. 대부분의 그 고객분들이나 뭐 어디 관공서나 공무원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이거 처음부터 막은 데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처음에는 비즈니스로 카테고리 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사스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섀도우 IT는 여기 딱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IT 부서의 승인이나 IT 부서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섀도우 IT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챗GPT도 있고 여기 콜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미국에 있는 대학교의 강의를 보조하는 사이트예요. 많은 대학생들이 쓰고 있죠. 그러면 이건 한국에서는 에듀케이션 사이트로 카테고리로 분류가 돼요. 당연히 허용 사이트예요. 하지만 파일을 업로드하고 파일을 공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데 이것을 허용할지 말지, 이 사이트가 어디에 있는 사이트인지, 헤드쿼터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파일 공유나 업로드나 혹은 내 데스크탑에 있는 PC 데스크탑에 있는 정보를 클라우드로 계속 실시간 싱크하는 그런 게 있는지 이런 거를 모르죠. 이런 게 수십만 개가 넘어요. 네이버는 우리가 알죠. 여기에는 파일 업로드 기능도 있고 공유 기능도 있고 네이버 클라우드 기능을 사용하면은 엔드포인트에 있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클라우드로 싱크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하지만 대부분의 SaaS는 우리가 그 내용을 모릅니다. 섀도우 IT가 보안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유출될 수 있는 보안 위협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당연히 컴플라이언스는 지키지 않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메시지 앱이다 그러면 우리는 슬랙이나 팀즈나 위챗, 라인 이 정도 생각하시지만 여기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메시지라고 하면은 405개가 나와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챗 전용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그냥 일반 사이트인데 안에 그 채팅 기능이 들어가 있고 웹 베이스로 파일이 업로드되고 업로드된 게 또 공유되는 경우도 들어가 있는데 그건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한국 내의 실정은 일단 블랙리스트로 막고 카테고리 베이스로 막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잘 막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구매해서 사용하는 5365, 슬랙, 스마트 시트 이런 굉장히 알려져 있는 것만 캐스비를 통해서 보완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죠. 하지만 그걸로는 굉장히 부족하죠. 왜냐하면 알려지지 않은 SaaS에 대해서는 이미 다 열려 있고 다 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한 부분은 섀도우 IT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있겠지. 혹은 이제 좀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는 있지만 이게 까발려지면은 굉장한 리스크가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시시하면서 조금씩 향후에 하자라는 식으로 좀 딜레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섀도우 IT 보안을 적용하는 부분은 실제로 점점 많아져가는 SaaS 사용에 있어서 꼭 고려해야 되는 보안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린 내용인데 우리 회사는 왜 이런 SaaS에 접근이 가능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회사는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SaaS들 쭉 5365나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SaaS들 다 허용을 하고 블랙리스트 최대 한 170만 개까지 블락시키는 사이트와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카테고리 베이스로 멀레어, 일리걸 다운로드 사이트, 바이올레이션, 폭력적인 거 다 막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섀도우 IT 기반으로 레이어를 하나 더 둬야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여기까지만 한 거예요. 하지만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클라우드 SaaS가 많아지니까 클라우드 SaaS의 기능, 리스크의 종류에 따라서 섀도우 IT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저희 이제 제품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 아마 명확하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약 3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2012년도부터 캐스비와 이제 섀도우 IT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시작이 됐고 메가피로 인수가 되고 난 이후에 클라우드만 따로 분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챗GPT 오픈 API를 검색을 하면 여기에서는 오픈 API 갖고 있는 오픈 API 단어를 포함되고 있는 서비스가 3가지가 나오고 첫 번째 챗GPT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챗GPT가 어떤 서비스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와요. 휴먼 형태로 질문을 하면 사람이 답변하듯이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리스크가 뭐가 노출되어 있냐? 멀티팩터 인정이 없어요.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서티피케이션이 없습니다. 이게 신규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존의 업계에서 써야 되는 컴플라이언스 라이센스를 딴 게 하나도 없어요. GDPR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서티피케이션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싸멜 연동을 통해서 회사의 ID와 싸멜 연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물론 요거는 데이터를 서버로 올리거나 혹은 데스크탑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 싱크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표준 스탠다드로 하면은 리스크 점수가 6점으로 일단 안전하다는 식으로 분류는 됩니다. 여기 보면 유저, 서비스, 비즈니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와 있고 오센티피케이션이 지금 멀티팩터 인정이 안 되고 이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성인을 로그인하고 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라고 이제 설명이 되고요.
여기 보면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이 사스가 본사가 어디에 있고 어떤 인증을 받고 있고 위치가 어디에 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특정 서비스가 있으면 그 특정 서비스의 개별 상세 기능들과 그 회사의 내용까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클라우드 레지스트리에 다시 들어가서 여기 채팅을 하나 보겠어요. 그럼 여기는 인스턴트 메시지를 보시면은 이제 407개 메시지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그나마 좀 이제 알려져 있는 아틀란시안의 힙챗을 보면 웹 베이스의 챗이에요. 브라우저만 열고 그냥 채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데이터 쉐어링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콜켈은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학교 강의 보조하는 사이트예요. 많이 이제 미국에서는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 어떤 건지. 하지만 여기에는 데이터 쉐어링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개인 PC랑 상관없지만 회사 내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허용할지 말지, 엔드포인트와 클라우드의 데이터 싱크되는 기능을 허용할지 이런 걸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콜켈이 에듀케이션 카테고리니까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은 100만 개 이상 블락시키고 카테고리 베이스로 블락하기 때문에 뭐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회사가 돈 주고 산 5365나 G수트 대해서 액세스 컨트롤하고 데이터 올라가는 거 맞고 공유하는 거 맞겠다라고 하시죠. 그런다고 해서 이 많은 섀도우 IT를 전부 블락시키느냐? 안 블락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가는 겁니다. 클라우드 레지스트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고리 베이스로 되어 있고 리스크로 이제 기본적으로 점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런 점수들은 이제 밸류값을 조정 베이스라인을 조정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 어트리뷰트 저희가 69개 리스트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어요. 리스크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필요한 어트리뷰트 값, 뭐 파일 쉐어링이 되는 거, 그리고 멀티팩터 인증을 안 하는 거, 뭐 엔드포인트 데스크탑 뭐 싱크하는 거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런 식의 필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을 베이스로 해서 차단하거나 업로드나 다운로드만 차단하는 형태로 정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서비스 그룹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 그룹이고요. 여기에서 새로운 서비스 그룹 만드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오토 싱크 데이터 제 PC하고 클라우드하고 싱크 되느냐? Yes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기본 스탠다드로 했을 때 리스크 점수가 7, 8, 9로 위험하냐? 그리고 데이터 쉐어링이 되는 사스만 하면은 지금 현재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128개. 요거는 리스크가 하이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리스크를 로우로 낮추면은 1000개는 가볍게 넘어갈 겁니다. 이런 사스에 대해서 그룹을 만들고 여기 오른쪽 위를 보시면 오토 어사이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런 리스트가 추가되거나 갱신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리스트가 갱신되고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유해 사이트 차단 솔루션, 뭐 이제 블루코트 프록시나 스카이 프록시, 뭐 포티넷 프록시 이런 웨사밴드에는 실시간으로 자동 동기화가 되고 국산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CSV 형태로 드랍을 해서 동기화 정책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 이제 그룹이고 여기서 서비스 그룹 만들어진 걸 가지고 저희 서비스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만든 서비스, 하이리스크 서비스 혹은 데이터 싱크하는 서비스를 그냥 그룹만 지정해서 블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업로드, 다운로드 형태로 액티비티 베이스로 제어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SaaS에 대해서 섀도우 IT 리스트를 딱 보고 그 리스트 중에서 실제로 하이리스크인 SaaS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뭐 다른 어트리뷰트도 다 지정이 다 가능하고 여기 보시면은 와치리스트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 사용자를 지정해 가지고 그 사용자들이 지정된 사용자들이 하이리스크 SaaS를 사용한 리스트를 따로 뽑아서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이런 걸 베이스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저쪽 아래쪽을 보면은 이제 와치리스트 유저 그 이제 제가 관리 보안부서에서 이 사람들은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지정한 사람들이 어떤 사스를 사용했는지, 얼마나 사용했는지, 하이리스크 서비스를 어떤 걸 사용했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또
이렇게 비주얼하게 좀 더 많은 차트를 만들어내고 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실제로 SaaS를 점점 많이 사용함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보안을 하나 더 업그레이드한다든가 혹은 보안의 중간 단계에서 SaaS를 서비스를 너무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나마 이제 그 중간에 보안을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의 웹게이트웨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 많이 판매가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섀도우 IT에 대해서는 사실 고객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다 막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챗 GPT를 통해서 이거 막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챗 GPT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문의가 들어오세요. 이거 디크립트해서 모니터링 가능한가? 이런 식으로 다 문의가 들어오세요. 그럼 일단 허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이제 고객이 결정할 사항이긴 하고요. 저희는 이제 온프라미스 웹 게이트웨이도 지원을 하고 온프라미스 웹 게이트웨이에서는 이제 HTTP 디크립션 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에는 HTTP 3.0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복화 솔루션 같이 이제 1.1로 복화된 경우에는 에러가 나서 챗GPT를 사용 못하고 저희의 온프라미스 웹 게이트웨이는 HTTP 2.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챗GPT로 보내고 받는 내용까지 다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저희 지금 바깥 부스에 가시면은 저희가 이제 챗GPT 죄송합니다. 섀도우 IT 지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섀도우 IT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모니터링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하나의 부서 혹은 뭐 한 5명, 6명만 지정해서 그분들만 한 달 정도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스 리스트를 보고 알지 못하지만 쓰고 계신 사스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스 중에서 리스크가 높은 사스도 많습니다. 그런 사스 현황을 보실 수 있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 부스로 오셔가지고 신청하시면은 일정 잡아서 방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업무 환경이 계속 변하고 이제 사실 백단에서 다 처리가 되고 사실 이제 꼭 회사에 가지 않아도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이 슬라이드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Work from anywhere, anytime, any device. 이게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싫은 말일 수도 있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급한 일을 할 수 있다. 난 어디에서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어디에 있든 언제든 내가 뭘 하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이야기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변화된 환경인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 보호. 오늘 주제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데이터를 보호하는 솔루션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온프라미스 쪽, 엔드포인트, 온프라미스 네트워크 쪽에서 하는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비지빌리티가 없어요. 웹에 대한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쪽 그리고 공유되는 데이터에 대한 이제 비지빌리티나 컨트롤이 없고요. 클라우드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데이터 보호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가튼에서 새롭게 이제 작년에 나온 보안 표준 시큐리티 서비스 엣지이고요. 여기는 모든 보안 모듈을 다 가지고 있는 시큐리티 서비스 웹 게이트웨이와 CASB 그리고 내부망 접속을 할 수 있는 GTNA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다 커버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요게 보시면은 이제 하이 리스크 웹, 하이 리스크 섀도우 IT는 차단해야 된다는 거고요. 뭐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특정 알려져 있는 중간 리스크의 사스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액세스는 하겠지만 파일 업로드를 못하게 막는다. 혹은 그리고 난 다음에 CASB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5365나 G수트, 원드라이브, 슬랙 같은 쪽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파일이 올라가는지를 여기서 모니터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메일 발송할 때도 이제 모니터링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EAS에 대한 보안, 그리고 GTNA 내부망 서버에 대한 보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엔더포인트 DLP를 통해서 엔더포인트에서 나가는 데이터까지 포함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데이터 전체의 보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좀 더 이제 SaaS에 대해서 이제 포커싱을 하면 이제 관리되는 어플리케이션, 우리 회사가 구매한 5365 슬랙 그리고 우리 회사가 설치해서 운영 중인 인트라넷이나 내부 서버 이 부분은 CASB와 GTNA가 필요하고요.
관리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섀도우 IT에 대한 부분이죠. 이런 쪽에는 포워드 프록시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여기에는 섀도우 IT 보안 필터가 꼭 필요합니다. 관리되지 않은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스비의 리버스 프록시 같은 형태로 모바일이나 다른 회사의 디바이스가 아닌 쪽에서 접근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리드 온리 형태로 혹은 RBI 형태의 스트리밍 형태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스카이 시큐리티고요. 저기는 이제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메가피로부터 분사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솔루션 회사고, 저희는 위치와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업무를 보시는데 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이제 전 영역에서 이제 이게 SSE 시큐리티 서비스 엣지 전 영역에서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유해 사이트 차단 및 클라우드 사용, 섀도우 IT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리고 위협 탐지 및 완화, 그리고 재택근무 환경 구성 및 보호, 그리고 DLP에 대해서 전 유저 케이스 핵심 역량 평가 부분에서 1위를 했어요. 요 1위한 보고서는 저희 웹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어디에서 접근하든지 상관없이 하나의 팝을 거쳐서 인터넷도 사용하시고 내부망 서비스도 사용하시고 캐스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보안 모듈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 게이트웨이, 유해 사이트 탐지, 차단, 안티바이러스, 캐스비, DLP, OCR, RBI, 방화배저 서비스까지 다 일괄적으로 다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엔드포인트 DLP까지 한 개 콘솔에서 전부 다 모니터링하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섀도우 IT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 SSE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저희의 그 섀도우 IT를 적용하는 사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재택근무 하시는 분, 이제 사실 이제 은행권이나 정보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쇄망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업무 보는 거랑 실제로 이제 인터넷 검색하는 거는 다른 PC로 사용하시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사용하실 때 클라우드 프록시, 저희 프록시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이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 카테고리, 그리고 섀도우 IT에 대해서 다 일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안티바이러스나 샌드박스 에뮬레이터, 요 샌드박스 에뮬레이터는 웹 기반의 파일들이 이제 이동할 때 그에 대해서 샌드박스 에뮬레이터 형태로 제로데이 공격방을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DLP나 RBI를 통해서 실제로 스트리밍 형태로 해서 외부로부터 위협이 못 들어오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재택 사용자에 대한 적용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사에도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은 대부분 본사의 어플라이언스 유해 사이트 차단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을 이제 걷어낸 고객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본사 내부에 본사 내에 5,000명이 있든 6,000명이 있든 그분들도 내부에 있는 유해 사이트 차단 솔루션 어플라이언스를 쓰지 않고 그냥 클라우드 팝으로 바로 붙여서 클라우드 팝에서 제공되는 이 풀 전체 보안 기능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실제 사례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적용 사례는 이제 인터넷을 사용 못하게 하시는 거죠. 재택근무하실 때. 그리고 재택근무하실 때 인터넷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무조건 VPN을 통해서 본사를 거쳐서 사용해라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 섀도우 IT 그 리스트, 그룹 리스트를 프록시로 보내서 저희 블루코트나 저희 이제 스카이하이나 보티넷이라든가 이런 웹상밴드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저희 섀도우 IT 리스트가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고요. 국산 밴드 같은 경우에는 CSV 형태로 그 리스트를 드랍해서 임포트 시켜서 정책을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요 케이스를 보면 이제 이제 되게 우스운 이야기가, 우리는 보안을 어느 정도 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재택근무하실 때 VPN을 통해서 내부망을 통해서 다 보안을 하세요. 그럼 VPN 끄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 그냥 씁니다라고 해서 실제로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적용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사 내에 있을 때는 온프라미스 프록시를 통해서 나가고 재택근무할 때는 클라우드 프록시를 통해서 나가는 형태이고, 여기도 똑같이 섀도우 IT 그룹을 일괄적으로 적용시켜서 정책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적용 사례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사 쪽에서 내부에 있는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는 걸 굉장히 극도로 좀 우려하시는 그런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의 이제 섀도우 IT 보안이라든가 DLP, RBA 같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망에 있는 프록시에서 특정 사용자가 특정 데스티네이션으로 접근을 할 때만 저희의 프록시로 넥스트도 프록시를 통해 지정을 해서 저희 프록시로 와서 그 SaaS를 사용하게 디자인 팀이라든가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꼭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의 팝을 통해서 그 팝에서 실제 행위와 행동과 이동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파일에 대해서도 컨트롤하는 형태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고요. 좀 전에 제가 한 번 더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었는데 한 번 더 이제 저희 밖에 가시면은 저희 섀도우 IT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회사 내에서 얼마나 많은 섀도우 IT를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리스크가 익스포즈되어 있는지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사적으로 테스트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5명에서 1명 정도의 보안팀 분들만 따로 모니터링을 한 달 정도 해서 2주나 한 달 정도 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스를 사용하시고 있고 그런 사스를 통해서 위험이 익스포즈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발표 전체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